XSFM입니다. I, D, W, K. 오늘은 두 번 연달아 야당에서 도지사를 당선시켰지만 오랫동안 기초단체장과 의회 점유율에 있어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강원도의 선거 정보입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가능한 한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이라고 말하다가 하루 동안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새 한나라당이 된 기분이에요.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전투표 전까지 평일 퇴근 시간에 매일같이 만나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특집기획 제6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프로듀서 UMC입니다. 상근 이용과 물뚝심송 시사평론가가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를 뭐 하다 말다가 해? 이게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어색합니다. 예. 네. 에브리온 TV 커피보다 건강한 아르케더치 커피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시고 계신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강원도 지방선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17세기 대항해 시대 때 네덜란드 선원들이 탄생시킨 커피인데요. 배에서는 끓는 물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커피 연두에 찬물을 한 방울씩 흘려 어렵게 커피를 모은 것이 바로 더치커피입니다. 뜨거운 물로 추출하던 일반 커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적고 지방 성분이 없어 카페인 걱정, 다이어트 걱정,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께서 특히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더치커피라는 거죠. 강원도 기본사항 간단한 오버뷰입니다. 강원도지사 후보는 선관위 등록 후보가 4명이었는데 이 중에 경선이 끝나서 탈락한 2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록을 마치지 않은 최문순 현 도지사가 등록을 완료를 하면 3명이 됩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현재까지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없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선거구는 18개고요. 후보 등록 예비 후보자 수는 88명, 현재까지 4.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월 15일이 될 때까지 이 숫자가 많이 바뀔 겁니다. 강원도 의회 의원 선거구는 40개, 의원 정수가 40명, 등록 예비 후보자 수가 141명입니다. 현재까지 경쟁률이 3.5대 1입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51개, 의원 정수가 146명, 등록 예비 후보자 수가 406명입니다. 현재까지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현재까지 예비 등록 후보자 수가 3명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세히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이 동네의 간단한 이슈들은 이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떡고물이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강원도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잘 알고 있듯이 관광지 개발을 얼마나 더 숲을 파헤쳐가면서 누가 잘 하느냐. 즉 관광사업의 증설 문제, 그리고 폐광도시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 문제 등의 개발사업, 그리고 그나마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은 몇몇 강원도의 대도시라 불릴 수 있는 곳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군이 이제 비워놓고 간 부지도 있고 비워놓고 갈 부지도 있습니다. 이번 지선에서 가장 큰 이슈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에는 아직 코앞에 닥치지는 않았지만 네. 삼척의 핵 발전소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예. 큰 이슈더라고요. 네.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강원도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경식입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이경식은 누구야? 컴스테이션이요. 모르세요? 컴스테이션에 출마하신 분이에요. 네. 단수 후보로. 이분이 보통 유권자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식입니다. 직접 용산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먼저 알아봐 주시고 배달을 갈 때에도 제 얼굴 보고 바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사실 용산 용팔이었거든요. 파리를 날리다가도 호구 손님 하나 잡아서 눈탱이 치는 그 맛, 그 짜릿한 맛에 용팔이 짓을 하는 건데 제가 요즘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자.
아니 정확히는 정직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보시는데 말이죠. 011-892-5568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시장과 지사 선거를 우선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구시군의 장선거, 그리고 그 뒤에는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는 이용타임 시도의회 의원과 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들을 다루어 드릴 것입니다. 강원도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여당의 후보는 최흥집, 남자, 62세입니다. 이상하게 공직선거는 모든 나이를 한 살 줄여줍니다. 만이죠. 만으로 따지죠. 그 하긴 법적인 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구나. 예, 제가 63세가 됐을 때 누가 62세로 불러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마. 잠시 후에도 얘기해드리겠지만 본적지나 주소가 강원도 도지사를 뽑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 새길이 주소고요. 직업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될 직업 단어 뭘까요? 정당인. 정당인입니다. 당인씨 최초 당인씨입니다. 이분이 우리 방송에. 강원대 행정학 석사를 나왔고 전 강원랜드 사장이고 강원도의 제9대 정무부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강원랜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강원도에서 이 기업의 그 위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 강원도 내륙 지방에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선 태백 지역이다 특히 그렇고요. 네. 그러나 강원랜드 사장을 역임했던 역대 사장들 중에 무사히 마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덩어리인 곳이죠. 곱게 걸어나간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이분은 어때요? 이분 강원랜드 전 사장.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 강원랜드 사장을 맡았던 분이 바로 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최흥집 씨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도피성 출마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왜냐하면 도피성 출마를 했거든요. 예. 제가 도피성 출마라는 단어를 지역 언론에서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벌써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예. 강원랜드 사장 자리가 좀 독이 든 성배다. 근데 그걸 밥만 마시고 나온 분이다. 사실 현재 강원도지사는 현직 그 최문순 지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문순 지사도 이 사람이 설마 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될 것은 미처 예측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문순 현 도지사가 제일 걱정한 후보는 엄기영. 네. 다시 돌아올까봐. 예.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MBC 직원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전직 사장 둘이서 정치판에서 싸우는 꼴을 보여주기 싫다. 네. 뭐 이런 점잖은 의견이었고. 네. 그 다음에 차라리 엄기영 사장 전 사장보다는 네. 한승수 전 총리가 나오길 기대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기대, 뭐 위험한 기대, 좋은 기대 다 틀렸고 네. 전혀 새로운 사람이 이제 상대 역으로 등장한 거죠. 저희들이 뭐 투표율이나 득표율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간 현임 도지사 측에서는 그런 애매무리한 반응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직 도지사 후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네. 강원도도 이 평창올림픽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데 그러네요. 예. 근데 뜻밖의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최흥집이라는 전 강원랜드 사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분이 도지사 후보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경선을 했거든요. 네. 경선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예. 근데 그 경선 후보 중에 예. 그 엄기영 씨도 없었고 한승수 씨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한 거네요. 손을 예. 낀 거죠 처음부터. 예. 네, 저 새누리당 경선은 이제 지역 정치인들 간의 대결이었고 여기서 이겨서 올라온 사람이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예.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975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1307표, 전 인천공항 사장도 이제 그쪽으로 출마를 했는데 1087표.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가 났던 거죠. 네. 예. 아까 도피성 출마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강원랜드 얘기는 네. 강원랜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O2 리조트라는 리조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이것은 또 몇 군데 지역이 걸려 있습니다. 그 정선 쪽에 걸려 있죠. 네. 그 O2 리조트가 상황이 악화되면서 강원랜드에서 거기에 한 약 150억 가량의 경영 지원 자금을 투입을 하는데 이 자금을 투입한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는 배임행위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입한 게 잘못된 거니까 어차피 망할 회사에 왜 자꾸 돈을 주느냐. 네. 근데 이쪽 그 정선 쪽 사람들은
강원랜드가 원래 폐광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쪽 동네 말입니다. 줄임말입니다. 폐특법에 예.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니까 예. 이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실제로 강원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밥줄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업이 못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걸 배임이라고 보지 마라라는 게 네. 강원도의 인심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지역의 의견이고 네. 하지만 감선의 의견은 그렇게 함으로써 강원랜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네. 그 결과 당시 이제 이사진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한 네네네. 최영집 씨를 포함한 이사진을 일단 해임하고 네. 그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어라. 네. 라는 게 감사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소송은 그 해임은 못했어요. 뭐 최영집 사장 본인은 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사표를 썼고 네. 스스로 사퇴를 했고 네. 그 나머지 이사들은 임기가 며칠 안 남았었는데 그 해임을 하기 위해선 이사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사회를 실력으로 저지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이사회를 끝내 못 열고 임기가 만료돼서 물러나는 형식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앞으로는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능할 강원도 수 측에서. 있습니다. 그 소송에 따라서 어쩌면 선거 결과가 또 뒤바뀔 수도 있겠죠. 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민심에 따른 문제고 네. 선거가 끝나서 당선됐을 경우에 만약에 최영집 재보선이 후보가 우려된다는 당선됐을 때 말씀입니다. 재보선이 올 수 있다. 네. 예,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서. 물론 그렇죠. 예. 그 공직선거법하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실형이 떨어지면 뭐 옥중 뭐. 옥중 업무를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가 가스 얘기할 때 네. 그 광해공사 얘기했었죠.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사실 저희가 설명하기로는 이제 그 에너지 마피아들이다. 네. 탄 팔아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근데 그 광해관리공단이 그 강원랜드의 대주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그렇게 서로 얽혀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이 얽혀 있는 난맥상을 단칼에 끊어버리듯이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직 후보로서 등록하지 않은 강원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최문순 도지사입니다. 남자, 58세고요. 전 MBC 사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정치 경력은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들어왔습니다. 201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적 화법으로 명성을 날린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누르고 보궐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됐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정치 분위기를 살짝 알려드리면 오늘날 강원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9개입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9석을 다 석권했지요. 도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기록들은 뭐 이슈될 것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정치적 배경을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 그 과거 민주당 예. 이쪽의 분위기는 최문순 지사가 어떻게든 이번 선거에 이기고 네. 정치적으로 기세를 잡아서 네. 이광재를 구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광재가 어떻게 구해지죠? 뭐 지금 뭐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제기하기 힘든 상황인데 네. 강원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정치적 기세를 올리게 된다면 네네. 뭐 다시 출마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정치적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즉 새정치연합의 계산은 길이 멀고 지금 지방선거를 이기고 총선도 이겨야 되는데 최문순 도지사더러 다 하라는 겁니다. 다 이겨라. 당신이 지금부터 이겨야 계속 이길 수 있다. 중앙당이 뭘 도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관심 없는 정치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도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추진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것은 강원 도립대의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원 도립대의 등록금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등록금이 있어요. 장학금을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의 현재 실질 부담액은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빼면 학기당 12만 2천 원 정도입니다. 등록금을 안 받은 상태, 장학금을 안 받은 상태에서요? 네. 실질 부담액이니까 네. 등록금 장학금을 상쇄시켰을 때 네네. 남은 부담 금액이 그래서 연간 24만 4천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이 강원도립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것은 최문순 도지사가 거짓말이다. 2014년까지 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2012년에 못 지켰습니다. 2014년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2014년까지니까. 다시 다 돌려줘. 근데 물론 뭐 이 문제는 표를 쥐고 계신 강원도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여론이 갈립니다. 그건 뭐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먼저 무상으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치도 다루고 선거도 다루는 저희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아직
중고등학교 사학재단을 건드릴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대학교는 국가가 먹여준 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릴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동원해서 뭐 그렇다면 대학이 먼저인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른 얘기지만 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시립대, 도립대 이런 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데는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네. 예. 그리고 강원도에 한해서 영세 무주택 노인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아파트 무상공급 사업이 실시 중입니다. 물론 비싸진 않습니다. 850에서 1,300만 원 선입니다. 강원도는 원래 집값이 좀 싸니까 네. 저 정도 비용이면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구성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 홍천군 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때 살짝 보도자료가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소위 인순이 다문화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해밀학교가 홍천군의 유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유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강원도의 주요한 개발사업 중에 하나가 폐교 부지를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아, 강원도에 가면 폐교 많습니다. 예. 그것을 최근에 이제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서울시에도 폐교 부지들을 빌려줘가지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뭐 관광자원도 이때입니다. 캠핑장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예. 그 외에 이제 도지사를 뽑으실 때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은 바로 의료원입니다. 강원도는 경남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릉의료원 활성화 정책 추진 중이라는 게 최문순 도지사의 강점이라고 광고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 순손실이 절반이 넘게 줄었다니까 그거 정도는 돈으로 대충 이해됩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강릉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이 몇 년 내에 흑자 전환된다.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거는 선거용 멘트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내가 더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 몇 가지를 제외하면 이런 국제국치가 몇 가지를 제외하면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에 막혀서 작년에 뭐 무상급식이나 이런 굵은 정책들은 통과 못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강원도의 시민단체들은 도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이런저런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그 시민단체들이 기억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사업 중에 하나는 강원항공 설립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문순 도지사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히 운영주체와 자본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는 누가 돈 주지 않으면 강원도 돈은 안 쓰겠다. 나 돈 없다는 뜻이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 특유의 스타일인 당선 후에 입싹 씻는 스타일에 맞물려서 강원항공 설립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나 국가가 손을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알펜시아 감사를 하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슈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부딪히고 있는 이 가리왕산의 활강경기장, 그리고 이용도 알 수 있는 이 강원FC의 비리. 강원FC 심각하죠. 네, 이 부실 경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최문순 도지사의 낙하산이라고 강원FC 팬들은 많이 의심하고 있는데 최문순 도지사는 지금까지도 말을 제대로 안 하다가 좀 박근혜식 화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정도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얻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걸 제외하면 이것만 빼면 주된 정책은 강원도의 모든 자치단체장이 그렇듯이 환경보다는 개발 쪽에 가깝습니다. 네. 춘천시의 레고랜드 이미 짓고 있고 미국 우주로켓센터를 불러들여서 나사 관광상품인 스페이스 캠프를 자연휴양림에다가 때려 짓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도의 돈과 시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춘천시가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참. 현재까지의 최문순 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간략한 정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광역 단체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 중앙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봐서도 안 되고 네. 현 지역의 사실 환경, 뭐 그 어떤 여론 환경도 봐야 되고 뭐 손발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강원도에도 대부분의 그 기초단체장들은 또 당이 다르잖아요. 서로 막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강원도가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어떤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춘천 원주와 뭐 강릉과 완전히 다르고. 예, 완전히 다르고. 네. 다음은 통합진보당의 송단회 후보입니다. 남자고요. 64년생 49세입니다.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가 주소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직업은 농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과를 중퇴를 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시에서 회사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다가 귀농한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강원도당 위원장입니다. 송단회 후보도 공약을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강원도의 현안들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소수당이 네. 그 공약을 낼 때
그 유권자들이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답답함이 좀 있는 거죠. 정치적 얘기라서 안 할까 했는데 통합진보당은 지금 네. 당 자체의 생명이 언제까지 갈지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역시 여기서 또 야권 연대에게 또 나오게 될 건지 네. 뭐 이런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물론 뭐 영도나 뭐 울산 북구 정도를 구청장을 수복해 주자는 의미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의 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리스크는 있다는 정도는 알려드리고 지나가기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강원도지사 후보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장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는 춘천시입니다. 춘천시의 새누리당 후보는 현재 공천이 끝났습니다. 선거도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최동용 후보로 결정났습니다. 남자 63세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로 주소가 잡혀 있고요. 직업은 간지나게 무직. 전 춘천시 부시장이고요. 요즘 또 명성을 날리고 있는 김진태 씨가 국회의원 후보자일 때 선거 본부장을 하셨네요. 이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아마 이런 형태가 가장 표준적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최동용 후보는 사실 그 춘천초, 춘천중, 춘천고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지역 토박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뭐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이제 가정인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다가 못 가고 바로 공무원이 됐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엔 비정규직이 없으니까 그냥 계약직 같은 걸로 들어갔겠죠. 네. 이제 그러다 공무원 자격을 따고 계속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승진하다가 2급 이사관으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니까 오, 공무원 사회에서 뭐 대단히 성공을 한 거죠. 네. 뭐 근데 학교는 이제 방통대 아까 얘기했듯이 방통대 나왔고요. 이건 그 이후에 나왔겠죠. 그 나중에 네, 이제 나중에, 공무원 생활을 예. 하면서 학위를 땄겠죠. 예. 대학 학벌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 아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석사 박사까지 따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이러다 보면 지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열심히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거치는 직책이 있어요. 특히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치는 게 주로 공보관, 감사관 뭐 이런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이라는 게 사실 실무를 장악하는 부서거든요.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그러니까 그런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고 부시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나와 정치 활동할 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과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김진태였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지역 선거의 관점에서는 그 경력은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다 하는 거니까. 예. 뭐 춘천 현안은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춘천에 그 1군 있지 않습니까? 1군. 네. 그리고 미군이 있던 그 캠프 페이지 문제. 네. 캠프 페이지가 비어져 가지고 그 땅을 어디에 쓸 것인가. 거기 그 춘천역 맞은편 말하는 건가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레고랜드 문제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레고랜드 문제가 어떤 건지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동용 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래요? 남들이 다 하면 우리도 한다. 우리만 알 수 없지 않냐. 이 정도입니다. 예. 남들이 안 하니 우리도 안 한다. 아주 유능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진한 사람이면 어떤 성격인지 대충 그림이 나오죠. 잠시만요. 네. 그 이광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광준이요? 예, 예. 맞다. 네. 이광준이 꽤 중요한 사람이야. 네. 최동용 후보로 결정된 춘천시장 경선에서 네. 현직 시장은 이광준입니다. 근데 이광준 시장이 예. 그 도지사 출마하려고 지금 조기 사퇴한 상태입니다. 예, 그게- 전 시장이. 예, 그렇죠. 예. 이광준이 현 시장인 거죠. 그래요? 아직까지는 시장 사퇴 조기 사퇴라고 돼 있는. 일단 현직인데 그래요? 이광준 시장이 뭐 왜 처음에 이 사람은 춘천 시장을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춘천 내에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뭘 뭐 잘못했을까요? 몇 가지 실수가 이어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 네. 시의회에서 막말하고 막 이런 사건이 뭐 그런 있어요.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춘천 시장을 못 하겠다라고 사실상 비껴가는 형태로 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거죠. 그래서 도지사 후보의 경선에 참여해서 패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네. 기초단체장이 상급으로 이제 일종의 승진을 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역으로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이 자리는 빈자리가 되는 거죠. 빈자리가 되면 후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게 되는데 네. 그 와중에서 최동용 후보가 이제 경선에 승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직업도 무직인데.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야당이 약진했던 지난 5회 지방선거 때 막판 단일화 실패를 하는 바람에 물뚝심송 상임고문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광준 현 시장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36%만 득표하고요. 그때 2등했던 민주당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변지량 현재 예비 후보입니다. 55세 남자입니다.
춘천시고요, 당연히. 정당인이라고 나오네요. 서울대 정외과를 졸업했고 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 뭐 이렇게 나옵니다. 도의원을 2번 낙선. 이분은 17대 총선 낙선, 4회 춘천시장 2등으로 낙선, 18대 총선 때는 민주당의 경선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소속 출마했다가 선언했다 중도 포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무슨 강원도의 인문학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춘천학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사람이 가장 힘주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캠프 페이지 공간 활용 문제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요. 춘천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아직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수 후보, 남자, 49세, 춘천시의회 의원이고요. 강원대에서 박사를 수료한 사람입니다. 이런 공약을 냈더라고요, 이 양반은. 현재 춘천시 시내버스 지원 예산이 51억이래요. 근데 여기서 9억을 더하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다는데, 준공영제는 요금하고 관계없고요. 그냥 서울버스 같은 거죠. 예, 그 시에서 지원을 하고 네. 춘천 시내버스들이 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겠다 뭐 이런 그냥 좀 뭐 거죠? 깨끗해지고 와이파이 터지고 그 정도 차이는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재수 후보는 전면 실시가 원칙입니다. 주장입니다. 원칙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치인인데. 그리고 춘고 이전해야 된다. 춘천고? 네. 석사동과 퇴계동의 인구가 좀 늘면서 석사동, 퇴계동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춘고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여론이 좀 조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모든 도시에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가 가장 명문이죠. 일반적으로. 네. 춘천에서 역시 춘고가 최고 명문이죠. 네. 춘고 애들은 원고 애들이랑 싸웁니다. 하여간 석사동과 퇴계동의 고등학교를 아예 그냥 남녀공학을 하나 신설하는 문제까지도 이제 이번 선거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후보.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음이 가장 어려운 강원도에서 김희희 후보, 여자 49세, 당연히 춘천시 출신이고 현재는 기초의원이시고요. 민주당 강원도당 현 대변인입니다. 민주당답지 않은 아주 걸출한 개발 공약이 하나 있어요. 청사 이전 공약이네요. 청사 이전. 이거 하면 그 다음에 다 망하는데 서울에 친한 친구 없나? 네. 춘천시청. 네. 아마도 캠프 페이지를 활용한 어떤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가 민주당 후보였고요. 춘천시에는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김종수 후보, 남자, 55세, 강원도 춘천시, 당연히 춘천시 사시고요. 성스러운 직업. 그리고 제가 이거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직업란이 가장 유니크한 것 같아요. 직업이 노동자예요. 네. 직업이 노동자입니다. 이거 그 정당인과 마찬가지로. 네. 정당인도 나름 알긴 어렵나? 모든 직업이 다 노동을 하지 않나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다니 참. 예, 알겠습니다. 정당인 노동자 나와서 다음은 직업은 인간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겠네. 아, 그럴까봐. 예. 호모 루덴스입니다. 예. 놀이하시는군요. 예. 직업은 노동자, 성수고등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되게 오래된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지도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네. 민주노총이면은 통진당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뜻밖의 무소속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통진당으로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통진당으로 못 나오고 예. 나올 만한 당이 아직 지역에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2004년에도 한번 춘천시장으로 나오신 적이 있고요. 그 당시의 공약을 보면 일단 민간 유탁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직영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환경 이런 걸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평가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 위탁시설들을 시에서 다시 사드리겠다는 논리가 제가 보기엔 되게 좀 현실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네. 그거는 그런 얘기 하나 따지면은 그 얘기 하나로 한 편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듣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뭐요? 물론 저도 좋아하고 이런 다시 직영화하는 거. 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민영화 반대 기조가 생겼으니까 네. 민영화 반대면 다시 직영화하는 거죠. 네. 그럼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KT 다시 직영화하겠다 그러면 완전 찍어줄 거예요. 다음은 원주시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장
원주시는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원래 강원도의 이름이 강릉하고 원주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이 세 도시가 제일 중요한데 네. 원주시장 후보로 나온 분의 이름은 원경묵입니다. 원경묵. 새누리당 원경묵 후보. 예. 남자 55세 당연히 원주시 출신이고 원주에 있는 상지대를 나왔습니다. 예. 아, 상지대가 원주에도 있어요? 맞아요. 예. 원주시 번영회장이라고 하시네요. 누가 번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 회에서. 지역마다 번영회가 있고 번영회 회장은 대부분 정적인 인물들이 합니다. 뭐 번영의 상인회 같은 건가요? 뭐 그건 이제 상인회는 규모 좀 작을 수 있죠. 아, 예. 그리고 저 원주시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네. 예. 이 정도면 뭐 이 지역 유지라고 해야 되나?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명사라고 할 수 있죠? 경선 과정에서 1000명 중에서 800표, 802표, 2000명 시민 여론조사한 결과 73.5%이 정도면 경선을 이제 압도적으로 통과한 건데 네. 그 지역 내의 그 세력은 다 정비가 끝난 걸로 보이는 거죠. 예. 재밌는 건 이 원경목 씨는 원주 원시 그 문중 소속입니다. 네. 그런데 현 시장이 원창묵이에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예. 아, 이게 학렬인가 보네요. 같은 학렬인가 봐요. 그러면 같은 문중 소속이고 같은 원주 원시 집안에서 학렬까지 같은 두 사람이 당까지 달리해서 네. 선거전이 붙게 된다. 라는 거죠. 4년 전에도 이미 싸움이 붙었었습니다. 원창묵 vs 원경묵 선거가 벌어져가지고 민주당 소속 원창묵 씨가 승리해서 현직 선거로 시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경묵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 후보인 거죠. 네. 새누리당 후보는 지정초, 지정중, 영서고, 상지대학원을 나왔고 현직 시장인 원창묵은 원주의 명륜초, 원주중, 원주고, 중앙대학원 나왔으니까 공부는 현직 시장이 훨씬 잘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1배편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죠? 예. 공부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해요. 그렇죠. 네. 현 이슈는 이제 구도심 살리기 문제, 뭐 중앙선 폐선 철로를 제거하는 문제. 네네네. 뭐 구도심이라면 예, 아마 예. 뭐 지금은 옮겨간 그렇죠. 예전 터미널, 뭐 그런 것들이. 예전 역 예. 그런 데일 겁니다. 터미널 이전 문제도 있고 좀 제가 뜻밖의 눈길이 간 건 수산물 시장 건립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아주 국도 한중간에 있는 내륙에 또 수산물 시장은 필요하죠. 왜냐면 당연한 인구가 거죠. 예. 원주가 정말 다른 대한민국 도시들과 다르게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21세기 들어서.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나쁜 거죠. 이거 원주 사람들은 뭐 수산물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당연히 필요합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하고 네. 아직도 없다는 게 이상하네요. 수산물 시장 없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하나 못 해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시장, 원주시장 원창묵 후보입니다. 60년생, 53세. 학렬상으로는 사실 원경묵 후보한테 뭐 아저씨 뭐 삼촌 이렇게 부르지 알 수 없지만 5살 위입니다. 당연히 원주 출신, 원주중 원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90년대에 원주시 의회 의원을 2번 재선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마치 제가 사는 동네의 이재호 의원처럼 이분은 택시 출근으로 유명합니다. 예. 택시 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답니다. 혹시 전속 택시가 있나요? 그럴지도 모르겠. 사생팬. 네. 택시 출근하는 건 좋은데 매일 보니까 같은 택시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동네의 지역 현안. 캠프롱의 이전 문제와 캠프롱이 이전을 하면 34만 4,332제곱미터의 숲이 생깁니다. 와우. 이제 이것을 체육시설과 놀이공간으로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무슨 산업단지를 드리겠다라는 말도 지키지 못할 말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좀 그나마 센 이슈는 평창올림픽에 쓰일 아이스하키 경기장입니다. 그렇죠. 아이스하키. 강릉과 원주가 싸우고 있어요. 원래 원주에는 좋은 시설이 있어요. 증축을 하면 됩니다. 네. 이미 프로팀인 하이원팀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평창올림픽인데 너무 경기장이 멀다. 경기를 많이 치르는 종목인데 하는 IOC의 지적 때문에 강릉에 뺏깁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소리를 내는데 강원도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프로팀도 여기 있으니까 올림픽 이후에 강릉이 보기에도 자기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아이스하키장에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지금 1,000몇 억 드는데 올림픽 이후에 800억쯤 들여가지고 원주로 옮겨가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양쪽이 지금 강릉시와 원주시가 돈을 다 쓰니까 이게 무슨 바보짓인가. 그렇죠. 원창묵 시장이 지금까지는 못 막았는데 아마 이번 재선 도전하면서는 이걸 어떻게든 원주로 땡겨오겠다는 뭐 소리를 하고 나올 수도 있죠. 공약에 걸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의 후보가 더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2차복 박사라고 불리는 2차복 후보입니다. 네. 남자 46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선임연구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뭘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차복 씨 자녀분들. 제가 자료를 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직업이 인간. 그 성관이 학자예요, 학자 직업이. 학자도 존나 웃겨. 직업이 학자라고? 성관이 자료를 보면은 전에는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었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진짜? 선임연구원이었다가 저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임연구원을 하시다가 그만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만둔 거죠. 네. 개건이랑 이름만 그런가요? 걸어주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에서 원주시에 그 후보를 냅니다. 이승재 후보고요. 이분도 직업이 노동자예요. 44세, 강원도 원주시 무무계로에 살고 계신데요. 그리고 우무계로 아니야? 우무계로. 이게 그러네요. 네. 지금 통합진보당 원주시 위원장이시고요. 예전에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사무차장이셨습니다. 이분은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두 가지 정도 뭔데요? 센 게 있습니다. 세요? 예, 서민복지 실현되는 원주. 뭐 이게 뭘 세? 이게 간단하죠. 그 세다는 게 뭐 이렇게 뭐 극렬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꼭 불심으로 대동단결은 아니라.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지는 게 있다는 거죠. 육사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개발을 앞세운 낙관적 청사진이 난무하고 있으니 네. 개발이 아닌 이렇게 뭐 환경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뭐 이런 그 서민복지를 통해서 원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슬로건은 참 못 만들어요.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네. 길잖아요. 선거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듣다 말고 가지 사람들이 다. 그래, 춘천에 진짜 센 건 누구예요? 춘천시장 그 최동용 춘천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장. 네. 그분의 슬로건은 명확해요. 스마일 춘천 그리고 꽃보다 경제. 맞아. 이게 제가 이분 이승재 후보 자료를 찾으면서 이분을 짧게 하라고 했잖아요, 설명을. 네. 뭐라고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계속 뒤졌는데 네. 명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지사 최응집 후보는 한 방에 손모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랜드 사장님을 역설해요. 인생 역전 뭐 이런 거. 구라치면 손가락 이런 거. 그러면 거기 전당포 앞에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찍어줄 걸? 아직까지도 민족이 있다면? 다음은 강릉시입니다. 맞다. 그리고 뭐요? 이승재 후보는 상황에 따라 연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봤대요. 네. 진짜 완주할 거냐? 네. 그랬더니 상황에 따라 연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후보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이분은. 뭐 지역에서는 대부분 그게 선택지가 마지막 날까지 갑니다. 네. 예. 15일까지 두고 보고 15일에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원주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강릉시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장 현직 시장이 최명희 시장이고요. 네. 이분이 그대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른 바 최명희 현 시장이 당선돼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강릉의 분위기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걸로 보는 게 분위기죠. 그래서 저희 강릉은 정말 짧게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의 경선에 참가했던 4명의 후보 중에 홍기업 후보 남자 63세 정당인 강원대 농화학과를 졸업한 강원도청 환경관광문화국장을 지냈던 이 사람이 민주당으로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 생겼어. 네. 없었는데. 우리도 후보가 생겼다며 강릉시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네. 새누리당에서 하나 급히 업어왔습니다. 홍기업 후보입니다. 진 사람을 업어가지고. 이긴 사람 못 업어오잖아요. 그리고 무소속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김몽규 강릉시장 후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모릅니다. 이분은 뭐 그냥 풍요로운 강릉.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 52세. 예. 주식회사 관동공업사 대표이사. 제가 보기에는 뭐 김어준쯤 되지 않나. 네. 관동공업사면은 뭐 이렇게 철물 같은 거 하는. 웃지 마.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철물점 아저씨인데. 지역사회 그 거대 유지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곳이 또 항구도시다 보니까 뭐 그럼요. 배와 관련되면 또 큰 사업일 수 있죠. 철선에 들어가 엔진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풍요로운 강릉, 행복한 강릉 이런 그
이런 걸 들고 나오셨고요. 도심 재생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걸 하시면서 제자는 그 새누리당 현재 그 시장 있죠. 최명희 네, 최명희 시장이 네. 뭐 동해선 전철 관련 거짓말 사건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뭐 많았죠. 이런 네. 어떤 그 개발과 관련된 현재 시장의 어떤 그 좀 잡음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도 그 어차피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 같지만 새누리당 최명희 후보, 현 시장인 후보의 그 아주 안 좋은 역사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민선하기 전에 임명직 하던 시절에 강원도 양구 군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양구에서 군 생활해가지고 양구란 이름만 들어가면 기분 나빠. 그럼 자, 네, 가끔 이제 방송을 한 1시간 진행하다 보면 들을 법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동해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뻔한 전쟁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장. 동해시에는 단 한 명의 새누리당 후보와 이용 힘들게들이 5명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5명의 무소속 후보를 그리고 안 될까봐 또 세민녀는 후보 안 냈어요. 네. 5명의 그 후보를 검색하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 급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도지사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초단체로 내려가면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거 되게 다 닮았어요. 특히 무소속이면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나이를 보세요. 주로 존나 고령. 그리고 나이를 보시면 70세, 66세, 76세, 61세, 제일 젊은 분이 58세예요. 막내가 58세. 이분은 머리털이 있으셔요. 예. 무소속 김영대 후보. 아니다. 나이 제일 어리신 분은 김원호 후보가 제일 어리고 그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심규원 후보네요. 새누리당부터 가죠. 예, 새누리당 후보인 심규원 후보는 전 동해시 부시장입니다. 남자 58세. 현재 동해시는 시장이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시장이었던 김학기 시장이 2013년 8월 14일부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네. 들어가셨죠? 들어갔죠. 네. 나왔어요. 석방됐어요. 벌써. 네. 그렇구나. 구속된 기간이 길어가지고 1년 6개월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죠. 징역이라는 게 그렇죠. 예, 내가 살고 나왔다고 해서 직업이 나를 기다려주진 않아요. 예. 뭐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테니까. 네. 범죄 내용은 대략 9천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 그 중에 1천만 원이 확실히 뇌물로 인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잘렸으니까 부시장이 직무대행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시장이 출마하겠다고 또 사퇴를 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심규원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동해시는 지금 권력의 공백 상태. 네. 시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장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없어지고 이제 부시장까지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나라의 권위가 흔들리니까 황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소속이 벗겨지셔가지고 이마가 누러시네요. 지역 유지들 전 대일냉장 대표, 전 동해시 부회장, 부시장, 그리고 뭐 전 동해대학교 총장, 전 동국대 학생회장, 전 8회 강원도 의회 의원 이런 분들이 황건적처럼 일어나가지고 동해시의 대권을 위해서 누군지 정확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무소속의 김형대 후보 남자 70세입니다. 무직이시고요. 돈은 뭐 없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삼척 공고를 나왔고 대일냉장 대표였고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번영회장, 동해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소속 한기선 후보 66세 정당인이시고요.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고 전 동해시 부시장, 현 새누리당 동해 상척협의회 부위원장. 근데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유를 알고 싶네요. 이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양양 지나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소속의 홍휘표 후보. 저보다 41살 많으신 76세 38년생. 와. 그 일제시대 태어나 대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태어나신. 네. 또 이분 직업 사회사업 괄호 열고 자영업. 둘이 양립하기 좀 힘든데. 그리고 학력 미기재 두 번째죠. 네. 그리고 13대 국회 무소속 원내총무. 네. 그리고 동해대학교 전 총장이십니다. 이분이 상당히 반짝반짝해요. 네. 그 다음은 무소속 최경순 후보 남자 61세 사업하시고요. 그러니까 직업이 사업이에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 학생회장 하셨고 동해상공회의소 회장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소속 김원호 후보. 우리 반말로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 동해의 무소속 후보 중에 제일 어립니다. 58세. 대학 강사시고요. 제일 어린 대학 게 강사고요. 예. 이제 존칭을 좀 대학- 낮추죠. 좀 빼야 돼. 예. 직업은 대학 강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3, 4, 5대 동해시 시의회 의원, 제8대 강원도의회 의원, 이렇게 시의원에서 도의원까지 업그레이드 하신 분이니까 이제 시장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거. 승진을 준비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동해와 삼척은 야당이 들어갈 구석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강릉도 기적적으로 한 자리 생겼으니까요. 삼척시로 넘어갑니다. 강원도 삼척시장 삼척시의 새누리당 후보는 김대수 현 시장입니다. 네. 이분도 사연이 좀 있어요. 그 삼척 핵 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네. 그 유치 신청을 지자체가 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주민투표를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신청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주민투표 과정 없이 그냥 신청을 떨렁 해버렸어요. 네. 그 삼척시는 그 핵발전소 유치를 하게 될 상황이 막 온 거죠. 네. 원자력 발전소가 이웃집에 예. 생기게 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열받아서 주민 소환을 시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 주민 소환 투표까지는 원래 주민 소환이라는 게 유권자의 10%가 찬성하면 투표가 시행됩니다.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투표가 시행되게 되면 33.3% 이상만 투표를 하고 투표한 숫자 중에 과반이 찬성하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33.3% 채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 33.3%가 안 되면 개표도 안 합니다.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 덮어버리죠, 그냥.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때도 그랬고, 과천에서도 한번 했고, 네. 하남시에서도 한번 했던 적 있고. 네. 물론 그랬습니다. 무상급식 때는 이제 시장이 시민들을 소환했는데요. 네. 예. 대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마 무난히 당선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나머지 한 명의 후보는 무소속 김양호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재밌는 게 김양호 후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반핵 후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원전 반대 단일 후보로, 그러니까 단일화된 후보예요. 원전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도의원이고 삼척은 지금 여당 야당 구도가 아닌 여당과 반핵 후보의 예, 예. 대결이 됐습니다. 원전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렸다라고 예, 볼 무소속 수 있죠. 김양호 후보 52세, 강원도 삼척시에 사시고 무직입니다.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삼척시 비서실장, 제8대 강원도의 의원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기회에 치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핵 끼고. 근데 그런 쪽은 그 민주당 조직도 원래 약하고 네. 그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자생적인 사람들한테 기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척뿐 아니라 깨끗한 자연환경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강원도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핵발전소 건립 계획을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신념과 의무로 춤을 결정했다는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 한 몸 부서져도 원전만은 반드시 막아서 우리 삼척 시민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잘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합니다. 지역 언론이 잘 움직여주면 재미있는 투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삼척시에서는 이제 진짜 전국을 대표해서 네. 최초로 그 원전에 대한 실질적인 여론 싸움이 벌어졌다. 네. 그게 표로 드러날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죠. 뭐 6대4 정도의 싸움만 돼도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상당한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쩌면 세민년이 그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 반핵 후보로 단일화까지 시켜놨는데. 몰라요.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후보가 변동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월 15일 중간점검 시간에 다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조금 다른 태백시입니다. 강원도 태백시장 태백시는 김연식 현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왔는데요. 46세 남자입니다. 예. 이분은 그 이력이 좀 좋아요. 왜 좋냐? 어떤 의미로 좋은 예. 거죠? 저랑 동갑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연대 출신이야. 예. 여러분은 이러지 마십시오. 예.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러라고 지금 대학교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정보가 공개돼야 하는 원칙을 지금 준수하고 있는 거지. 이러지 학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제 한 몸 희생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리얼리? 네. 강원일보와 KBS 춘천 방송국 그러니까 언론계 출신이라는 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강원 도의회를 거쳐서 현재 태백시장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강원랜드 오투 리조트 이 문제입니다. 네. 시장의 입장에서는 오투 리조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살려서 지원 더 받아서 지역 발전에 좀 기여를 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죠. 예. 이 오투리조트가 왜 문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참여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렇죠. 그게 문제거리고요. 문제죠. 예. 전국 최초의 그런 케이스의 종합휴양단지입니다.
태백 오트리조트 매각설이 2009년에 처음으로 태백시장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열받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태백시가 지명한 사회이사의 요구에 따라서 오트리조트에 거의 기부로 긴급 운용자금 150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을 했고 해당 회사의 회생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차례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사회 때 그냥 다음번 이사회 때 통과시켰다. 즉 150억 원을 태백시 오트리조트에 그냥 대줬다.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태백시의 선거라는 거죠. 태백 시민들의 가장 큰 수건 중에 하나가 오트리조트 회생입니다. 그걸 살려야죠. 이것 때문에 네. 최종원 의원을 데리고서 여기 저 서울 가서 장관 만나고 삭발하고 시의원들 다 난리 났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 좋아 그렇지 이 대체산업 유치라는 게 내국인 카지노 태백에도 해달라는 얘기. 그거예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뭐 안전체험 테마파크라든가 있는데 혹은 이제 이게 밖에서 보면 지역 이기주의겠지만 태백시 같이 다른 산업이 없는 곳에는 절실한 모양입니다. 네, 절실한 문제입니다. 태백은 저 문제도 있어요. 그 저 풍력 발전단지라고 네. 그 산에다가 프로펠러 달아서 발전하는 거. 네네. 그거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긴 중앙 정치의 논리가 끼어들지 못하고 네. 완전히 자본의 논리에서 벌어지는 싸움판이에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현직 시장이나 각종 후보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네. 그거 지켜볼 만하겠죠. 그리고 뭐 정부가 보유한 강원랜드의 주식을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매각해라. 그중에 뭐 태백시를 포함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김동욱 후보가 확정이 된 모양이고요. 56세 남자입니다. 강원 관광대를 졸업한 사람이고 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 그리고 출신이네요. 한노총 부위원장까지 올라갔던 물론 이게 뭐 어용 시절이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변수가 있을 만한 인물은 이문근이라는 예비 후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57세고 삼척대를 나왔습니다. 태백시에서만 4선을 한 태백시 의원 출신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던진 얘기입니다. 공정한 공천이 되지 못하면 무소속도 고려하겠다는 말을 열심히 흘리고 다녔었습니다. 무조건 나오겠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예를 들어 뭐 새누리당 초강세 지역 아니면 뭐 민주당 초강세 지역 이런 곳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새민연에는 최종년 후보 남자 54세 태서개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네요. 외대를 나왔고요. 황지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랍니다. 표의 파괴력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민주평통 인사네요. 다음은 정선군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수 정선군수 이슈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리왕산 중봉의 활강 경기장입니다. 네. 그리고 정선도 강원랜드 이슈가 좀 겹치지 않나요? 이슈가 겹치죠. 정선도. 그렇죠. 예.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야 정선은 물론 어떤 아저씨들은 피폐해져 갔지만 수혜 지역이라 수혜를 받았죠. 이미 조용합니다. 지역이죠. 네. 네. 현직 군수가 최승준 민주당 군수인데 물론 이제 뭐 이광재 의원하고 친한 사이고 네. 예,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예. 주장합니다. 포샵질을 합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정선군의 부군수가 네. 사퇴를 하고 나와서 네. 새누리당 후보가 돼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새누리당과 새민연의 1대1 구도입니다. 예. 새누리당 후보로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전정환이라고 전직 부군수인데요. 역시 또 이제 계속 정선군에서만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민주당 출신입니다. 예, 뭐 산업진흥과장, 뭐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뭐 부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중에서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치는 엘리트 코스를 다 거쳤어요. 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뭐 부군수, 뭐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들이 정치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자리를 거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수 후보 현임 군수 최승준 후보입니다. 57세 남자입니다. 정선군 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그 동네 정치 엘리트입니다. 현재 정선 군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가리왕산 중봉 활강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새누리당의 전정환 군수 후보는 익스트림 대회 유치가 좋은 대안이다. 뭔가 이 보더 같은 멘탈을 보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승준 현 군수는 그나마 새누리당 아니라고. 곤돌라가 그걸 반대하고 군수로 당선될 방법은 없어요. 곤돌라가 들어오긴 들어오고 한강 코스가 들어오긴 들어오니까 곤돌라를 이용해서 트레킹 코스 정도 하자. 그리고 산채
약초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한 친환경 관광지로 가자. 그래서 선을 좀 그었습니다. 다음은 또 민주당을 저희가 여러분 이제 한 1시간 들으시면서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민주당 담당이거든요. 계속해서 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후보 하나 들어왔네요. 오늘 낮에 속초시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장 속초시의 새누리당 후보는 최용생 현 시장인데요. 3선에 도전하는 경우라서 다른 막강하네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막강한 현님 뭐 시장 군수가 있는 곳은 3선 도전 뭐 이래버리면 뭐 게임이 거의 후보 구도가 굉장히 간단해지죠. 60대의 남성이고요. 네. 이슈라고 하면 이제 뭐 중앙 전통시장 활성화, 뭐 설악 로데오 거리, 뭐 대포항 종합 관광 어항 개발, 이건 좀 의미가 있겠네요. 대포항 새우가 맛있죠. 대포항이 먹을 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외지인들은 잘 모르고 대포항을 가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조그만 항들이 더 좋긴 좋아요. 아 그래요? 맞죠. 이런 데 가면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져요. 그 얘기 좀 해도 진짜? 나 대포항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호구 잡히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마사오님. 6만 원 주고 먹고 말이야. 2만 5천 원어치를. 아마 대포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 철도 등이 이슈가 되는데 이걸 군수가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군수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 네. 군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군수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저는 관심이 가는 게 이 설악 로데오 거리는 도대체 뭐냐. 청취자 여러분, 설악 로데오 거리를 아직 없죠. 이미지를 있어요 지금 있어요, 있는데 있대요? 그걸 더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슬 로자에 클 때자에 아니 거기 깨달으로 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는 이슬을 맞다가 크게 깨닫는 그런 노숙자들이 모이겠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황소 동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거리 한복판에. 설악 로데오? 거기서 그 소를 타나? 그러니까 소 타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다 불법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효대사 이후에 아무도 소 타면 안 돼요.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잠시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병선 후보입니다. 남자 51세고요. 삼선시장에 도전한 사람이 있네요. 네, 정정당당한 정당인이고요. 재선의 도의회 의원이고 그거는 이제 2000년대에 했고 현직은 지금 경동대학교 교수라는데 외공천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답니다. 아직 속초시의 언론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섭섭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후보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속초시 언론이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고성국이 아니라 고성군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수 고성군은 재밌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현재 이제 새누리당 윤승근 전 도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결정됐군요. 3대 1을 뚫었습니다. 이 역사를 설명하려면 2008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8년에 그 당시 육사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황종국 후보와 무소속 윤승근 후보, 이 윤승근 후보가 현재 후보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게 저 짤방 많이 수집하시는 분들은 어서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황종국 vs 윤승근의 대결이 재보궐선거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죠. 사상 최고의 격전지. 아주 격전지죠. 한 표 차이로 황종국이 승리합니다. 한 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 후보가 한 표 차이로 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 다시 와서 이번에는 이 윤승근 후보가 당시 무소속이었던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공천까지 받아왔는데 내가 또 지겠느냐 붙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막 앞서 나갑니다. 역전돼가지고 200표 차례 또 졌어요. 그렇습니다. 200표면 정말 한나라당 효과란 마이너스 199표였던 것이죠. 피눈물 나죠. 200표면은 내가 저 술 한 10잔만 더 먹었으면 바꿀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예. 지역이 이렇습니다. 자, 2014년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가 현직 군수를 하시던 황종국 군수께서 2013년 9월에 암으로 별세를 하십니다. 작고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화려한 리턴 매치가 무산돼 버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시장은 공석이고 직무대행 체제고 거기에 그 왕년에 그 아쉽게 두 번이나 패한 윤승근 후보가 새누리당 간판으로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반 승자가 저랑 같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이런 걸 따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를 찍으실 때. 결국 자기도 따지네. 나보고 하지 말라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성군수 후보는 신명선, 남자, 69세, 농업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성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구에 그 재선을 지냈던 허경구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11대 12대입니다. 11대 12대. 그건 거의 노태우 때 아니에요? 그때 국회에 근무했어요. 허경구 의원의 비서로. 그리고는 정계 복귀는 제5대의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그 재선까지 한 군수가 출마를 못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무주공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죠. 무주공산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소속의 황건적의 난이 그러지 시작됩니다. 마. 네. 좋은 사람들일 거야.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제 얘기는 그분들이 황건적 같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나온다. 우주군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나온다. 뜻입니다. 그래서 어감이라도 좋게 좀 태평천국의 난이라든가. 더 나쁘구나 이거. 세 분의 더 나쁘지. 세 분의 무소속 후보가 있어요. 네. 무소속 신준수 후보 58세 남자고요. 직업은 농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오셨고 국방부 군사연구위원 여기가 예비역 대령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국민편익위원회 강원본부 민원처리 특보이시고 그리고 저 존댓 빼내니까. 그리고 현재 강원도 고성을 살아가는 신준수입니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블로거였어. 파워 블로거이기도 한. 파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블로거이신 그냥 블로거이신. 그리고 무소속 함영환 후보 함형완 후보. 형완 후보 54세 남자고요. 기초의회 의원입니다. 네, 고성군 의원입니다. 단국대학교 그 대학원 나왔고요. 고성군 의회 부의장 했었고 5대 고성군 의회 부의장 했었고 6대에는 그냥 고성군 의회 의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재밌는 거 뭐냐면 네. 그 군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함영환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강원 고성신문 2013년에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 깜짝 놀랐다. 새누리당. 그러니까 2010년도에 당선될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네. 한나라당으로 당선됐는데 군수 그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무소속 신준수 후보도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나온 블라블라 거잖아요. 특보. 그리고 박효동 후보, 무소속 박효동 후보, 56세 남자, 정당인,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출신, 무소속인데 뭔 정당이냐? 3, 4, 5대 고성군 의회 의원, 제8대 강원도의회 의원 한 이분도 새누리당 소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 정당인인데 무소속으로 나오냐면은 네.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네. 경선을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출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경선을 통과 못했는데 나오겠다는 건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이용의 말대로 무주공산인 것 같다는 계산이 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군웅할 거죠 지금. 당내에서 내가 비록 밀리지만 여론은 내가 앞설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군웅할 거지만 조조가 황제를 끼고 있듯이 네. 지금 새누리당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영웅들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뭐 또 몰라요. 되겠네요. 이번에는 플러스 하면은 399표 차로 질지 새누리당 근데 후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잘. 예. 평균적으로 잘 못합니다. 예. 강원도 양양군도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수 근데 양양은 좀 민주당입니다. 보기 드문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네. 그 현직 군수인 민주당 정상철 시장이 지지율이 꽤 높은 편이고요. 군수가요. 예, 현직 군수가. 근데 2010년 선거에서 정상철 군수에게 밀렸던 김관호 군 번영회장이 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었겠죠. 이번에는 다시 나왔는데 새누리당 공천도 못 받았어요. 경선에서 졌어요. 예? 상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이기면서 새누리당이 실패했다가 이번에 너 실패한 놈 한 번 더 해봐라 뭐 이게 아니고 네. 선수를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바꾼 사람은 이제 그 공무원 출신으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그러니까 그 지역구가 크거든요. 네. 여기저기 묶여 있는데 그 중에 지역구 진짜 커요. 거기 알아요. 저도. 군이 몇 개 묶여 있어요. 지역. 운전 사일런트 예. 길 몇 번 잃어봐서 알아요. 예. 근데 그 당협은 지역구별로 나오니까 네. 그 여러 개 지역이 묶인 당협 중에서 양양 지역의 사무국장인 거예요. 그렇답니다. 당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과거 경력으로는 그 양양군 현남면에서 면장 출신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거 괜히 재밌네. 알아야 노을리지 이즈 파워. 예. 알아야 면장.
그 이분이 어떻게 될지 뭐 저희가 예측하는 프로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분이 나왔다. 네. 그런 것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임 해정치민주연합 정상철 군수는 해정치민주연합 후보입니다. 남자 68세 양양 출신이고요. 주문진 수상고와 강원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427 재보선에서 들어왔습니다. 재보선 때 많이 이겼죠. 민주당이 50%를 넘겨서 당선됐습니다. 무소속 김관호 후보 아까 잠깐 언급됐었죠.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입니다. 기대. 네. 일단 양양 번영 회장이고요. 그리고 그 번영회장 많이 봤잖아. 우리 이제 시에. 번영회장들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소속 후보, 그러니까 예. 이 지역의 강원도 지역의 무소속 후보의 어떤 전형을 그러니까 어떤 예. 그 샘플로 아주 적당한 분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김관호 후보 남자 65세. 직업은 약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했고 양양군 번영회장, 그리고 아산약국 대표 약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 많으시겠네요. 2010년 6.2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무소속으로 또 도전하셨었어요, 이때.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진호 후보가 5,466표, 32.86%를 얻고 이분은 5,078표, 30.53%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아깝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까울 거 아니에요. 400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306표. 아깝죠. 예. 낙선되니까 너무 아까운데 기회가 온 거예요. 이진호 양양 군수가 300만 원형을 받고 당선무효형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2011년 재선거가 열려요. 네. 근데 재선거에서 이분이 또 나섭니다. 근데 그 무소속으로 나서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번에는 그 당시 한나라당을 업고 다시 도전하겠어라고 해가지고 도전하겠다는 기사가 메디파나라는 약사신문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도전을 했는데 유명한 약사분이니까. 예, 도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나라당 경선에서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정상철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 새누리당 네. 경선에 참가를 안 하던가 그래요. 예, 이번에 안 나왔죠. 그래가지고 왜 안 하냐면 경선 과정이 불합리할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나온다면서 네.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네. 이거 새누리당으로 가봤자 이거 경선에서 내가 답 없다. 답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소속으로 나오는 분들이. 그냥 쉽게 설명은 그겁니다. 당내에 자기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지역사회 여론만 믿고 자꾸 출마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예,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 아까운 패배의 경험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는 케이스라고. 이제 그거죠. 도박 심리하고도 비슷한데 한 끗발 차이로 밀렸을 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중독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 방송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강원도 인제군수 인제군수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이순선 현 군수가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남자 57세입니다. 76년 정도부터 이제 인제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신 분인데 역시 또 뭐 행정과장, 기획관리실장 막 직함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2011년 11.6 재보선을 통해서 당선되는데 당시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새누리당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겠죠. 한나라당 후보이면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각종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묘합니다. 예. 그 과연 공약을 지켰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이분의 공약 중에 효과가 있었던 게 역시 이 인제는 군사도시잖아요. 네. 다 군부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인 가족들에 대한 공약을 세웁니다. 뭐라고요? 군 가족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겠다. 일단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가 좋아하야만은. 근데 그게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죠. 아, 그건 그렇죠. 뭐 다만 얼마로 주더라도 네, 네. 돈 주겠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에 이제 유력하게 나왔던 공약이 국군 철정병원을 인제에 유치하겠다. 그 홍천에 있거든요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인제 유치 못했어요. 그렇답니다. 요번에 또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하고 하는 일을 군수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범위를 좀 감을 잡으시는 것도 유권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네. 그 11.6 재보선을 통해 당선되면서 이분도 그 재보선에서 딱 그 73표 차이로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증명사진도 활짝 웃고 있어요. 이순선 현재 현임 인제군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최상기 후보입니다. 남자 59세고요. 정당인이랍니다. 인제농고, 그러니까 옛날에 인제농고였고요. 지금은 인제고 출신입니다. 전 부군수입니다. 네.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이라 했는데 여기서 인재개발이라는 게 인재가 아니라 그 인재구나.
그러니까 인재와 인재를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럼 다른 데는 홍천개발원, 양양개발원 이렇게 돼 있나?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예. 네. 무소속 문서관 후보입니다. 56세 남자. 정당인. 강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예요. 이분은 강원도청 국제협력실장이었고 내무부 장관 비서관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서양화가세요. 그림. 전시회라고 하나? 그 전시회까지 한 서양화가시고요. 문서관 작가라고 검색해도 이분이 나옵니다. 2012년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까지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왜 무소속으로 나왔을까요? 이 동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뭐 제주도랑 유사한 점도 있는데 정당인과 무소속 간의 차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있죠. 네. 아하. 그 지역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고 네. 또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저 우리 문중이니까 뽑아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게 되면 정당 공천을 받을 이유가 없죠. 네.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가 얘기할 다음 지역에서는 현직 군수가 무소속인데요. 뭐. 네. 그니까요. 예. 인제 지금 예비 후보 무소속 양정우 후보입니다. 57세 남자.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십니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인재 등기소장. 여기서 인재 등기소장은 그 인재가 아니에요. 인재를 왜 등기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법무사세요. 네. 법무사시고 이분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같은 무소속 후보지만 문서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시회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자료가 있는데 예술적인 분인데. 예, 이분 법무나 보시느라. 이분은 법무사시고 그리고 군민에게 공천받은 인재군수 예비 후보 양정우라는 그 시작부터 거짓말이네요. 군민에게 공천받았다. 군민이 왜 공천을 해? 뭐 저기 그렇게 나선 분입니다. 법무사 일을 굉장히 잘하셨나 보죠. 네.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정도로. 네. 넘어갔대요? 예, 넘어가죠. 아이고. 강원도 홍천 군수 홍천군입니다. 홍천군은 또 특이하게도 현직 시장이 무소속입니다. 허필홍 군수가 무소속인데요. 그분도 출마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는 노승락 전 홍천군 기획감사실장, 여기 또 기획감사실장인데요. 남자 63세고 네. 직업은 축산업으로 등록했습니다. 목장이 있나 보죠. 네.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허필홍 현직 무소속 군수가 있기 전에 노승철 군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노승철 군수가 지금 현재 후보인 노승락 후보의 친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이 한번 시장을 했었고 다른 사람이 뺏어갔는데 동생이 다시 되찾아오려고 나옵니다.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WH 노 뭐 이런 거군요. 홍천군 홍천읍장을 했던 양반입니다. 읍장도 알아야 하지 뭘. 모르면 아무도 못해요. 이게 지금 선거가 우스운 줄 알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용석춘 후보 남자 52세 정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림대 대학원을 나왔고요. 홍천군수선거 재수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참여단계입니다. 그래요? 국민참여당의 중앙위에서 뛰던 사람입니다. 중앙위 부위원장을 했었고요. 이 강원도의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 국참당이 있던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고춘석 후보 남자 58세 또한 정당인으로 나옵니다. 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춘석 후보는 비교적 자세히 어떻게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76년 3월 군번입니다. 저보다 31대 손 아버지입니다. 맞나? 보이지도 않겠다. 1979년 8월 11일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2달 뒤에 홍천군청 건설과에 취직을 해요. 그때부터 이 군의회 들어갈 때까지 계속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농지개발계에서 근무했고 왜 웃으세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분의 자기소개에 대한. 농지개발계에서 근무하면서 1979년에 동년 12월에 서면 모곡리와 개야리에 한해 대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양수장공사 관급 자재를 싣고 가다가 차가 하천을 횡단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군청에 전화를 하려고 우체국에 갔다가 지금의 배우자인 이경숙 씨를 만나 1년간의 열애 끝에 80년 11월 9일 홍천 성당에서 화촉을 밝히고 브라보. 브라보. 최강이다, 최강. 사건 사고로 시작돼가지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아닌가. 하여간 현직 강원도의 의원이고 74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훌륭한 분입니다. 하셨다고 하는 고춘석 후보예요. 뭐 좋은 일 있으시길 빕니다. 저 좋아요. 나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야기 전개가 너무 생뚱맞다. 난 이거 피곤해가지고 밤새면서 자료조사하다 보다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알아. 잠이 확 달아나. 그 다음에 본인이 쓴 거야. 본인이 쓴 블로그에 자기소개. 그리고 무소속 현임 군수 소개해주세요. 무소속 허피롱 후보입니다. 50세 남자. 근데 대부분 직업은 자기 직업이 따로 있고 뭐 정당인이든지 뭔가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은 홍천 군수잖아요. 근데 경력에 현 홍천구 군수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은 직업이 홍천구 군수입니다. 굉장히 아니 그러면 선거할 필요가 없잖아. 홍천 군수가 직업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의식을 가진 분이죠. 자신의 일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런 선출직 공무원은 여기를 거쳐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프로의식을 가지고 평생 군수를 하겠다는 뜻이네. 네, 뭐 어떤 평생 독재에 관한 뭐 독재 강릉대학교 홍천군수학과를 졸업하셨군요. 강릉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강릉대학교 홍천회계학과 졸업. 강릉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요. 홍천읍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 전이죠. 그리고 전 4대 5대 홍천군의회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게 이분에 대한 자세한 어떤 내용은 알아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노승철 후보 있죠. 새누리당 후보에 20% 이상 뒤져가지고 시작했어요. 맞아요.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크게 뒤져가지고 시작했는데 막판에 역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갑자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30, 4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투표를 안 하던 20대까지 갑자기 이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왜 이런지 혹시 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조사한 건 현직 허피롱 군수 재임 이래. 네. 그분이 군수를 맡은 이래. 네. 홍천이 인구도 늘고 네. 홍천군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뒤집기 힘들어집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분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군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내추럴 본. 예. 내추럴 본 군수. 직업이 군수인데 뭐. 직업이 군수인데. 홍천군 너무 멋져요. 멋진 후보밖에 없어요. 횡성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수 새누리당 후보는 한규호 전 횡성군수 출신입니다. 남자 63세입니다. 민선 4기 군수를 요금했다가 5기에 적고 네. 6기에 다시 재도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 여기 군수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 얘기 잠시 후에 이게 그 현직 고석용 군수가 지난 4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네. 그 세민년 후보하고 좀 얽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판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제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던 김명기 농협 강원 지역 본부장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빠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구속된 현 군수가 옥중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4파전으로 일단 정해졌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너무 복잡해요 여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공천 완료된 후보가 정연학 후보입니다. 남자 50세고요. 이 사람도 국참당계입니다. 국참당 강원도당 대변인 했던 사람입니다. 비교적 어부질로 공천을 받았고 고석용 현 횡성군수 전 민주당원 이 양반은 이런 혐의였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군청 홈페이지 씨발 트위터도 아니야. 군청 홈페이지야.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지가 올린 것도 아니야. 지시했어. 지시를 했죠. 지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는데 혐의를 부인하면서 옥중 출마 일단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품 수수 혐의도 있어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는 일단 첫 케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됐던 게 당시에는. 네. 그리고 이제 뭐 돈 받은 거 해서 하여간 따라서 공천 배제됐고 정연학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공천이 됐고 현재까지는 옥중 출마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무소속 김명기 후보 뭐 달리 특별한 건 못 찾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특이한 건 못 찾았습니다. 남자 62세입니다. 남자 62세. 그분 저 새누리당 후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건 되게 경력에 넣는 건데 직업을 귀농귀촌 컨설팅 대표라고 쓰셨어요. 지금까지 나온 직업 중에 제일 길어요. 네. 귀농귀촌 창조 컨설팅 대표. 예, 이건 되게 경력에 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회사 예. 망하기 전까지 자기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 예. 이거 시골로 가면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그 농협 조합장이라고 보통 조합장, 부르는데 조합장, 농협 조합장 선거 이런 거 큰 행사고요. 시골에서 농협 조합장 하면 끝발이 있습니다. 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일 넓고 제일 냉방이 잘 되는 곳이에요. 가장 좋은 사무실, 가장 네. 좋은 집이 항상 농협 조합장들이 쓰죠. 조합장이면 끝발이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그럼요. 그리고 그 동네 퀸카가 일하고 있어요. 전 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래요. 농협정보시스템이라는 어떤 그 농협 관련 업체겠죠? 네. 뭐 컴퓨터 IT 개통이고 XP 깔아주고 뭐 하청업체 컴퓨터 깔아주고 막 이런 거. 네.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죠? ERP 같은 거. 뭐 그런 걸 해주는 것이었겠죠. 근데 이분은 되게 그러니까 다른 특이한 건 못 찾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분이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한 기사가 많이 떠요. 그러니까 다른 군수 후보들은 공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기사화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다수의 어떤 그 보잡 언론에 의해서 이분의 공약은 종류별로 뭐 어르신 공약, 교육 공약 이런 게 이제 기사로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 후보가 돈이 좀 많다는 얘기죠. 네. 혹은 이용이 잘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취재원을 의심도 해야죠. 네. 다음은 가볍고 간단한 강원도 영월 군수 영월군입니다. 새누리당 박선규 현 군수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네. 현직 군수의 3선 도전이고요. 네. 얘기 끝난 거죠. 꼭 끝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되면 평화롭게 가야 되는데 일단 그 캐치프레이즈는 영월을 감성 도시로 만들겠다. 감성적인 공약을 걸었어요. 지금은 이성적인가 보죠. 이게 그러니까 저 일베가 쓰기 좋아하는 말이 감성팔이 해가지고 장사 좀 된 동네가 옆에 있거든요. 예.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지의 풍파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1일 선거군의 봉사활동 단체에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복잡해. 박선규 군수와 향토기업 대표 신모 씨를 춘천지검에 고발 조치해버렸습니다. 일단 고발입니다만은 네. 고발 조치됐습니다. 뭐 본인은 뭐 펄쩍 뛰죠. 전혀 아니다. 네. 근데 그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제보가 들어오고 증거가 나오면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구형을 얼마나 할지, 네. 아니면 기소를 할지 말지, 네. 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결국 그러니까 이 현직 군수 박선규 현 군수는 당선되더라도 한동안 계속 이 문제로 시달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 리스크라는 게 사실이 어쨌건 간에 리스크인 이유는 상임고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군수와 시장.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이건 새정치민주연합이건 이렇게 어떤 돈에 관련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문제에 시달리는 후보들은 좀 이렇게 유권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월 군의회에서만 4선을 거치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한 24년에 먹은 거예요. 합하면 강원도의회로 진출해서 78대 의원을 지낸 고진국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남자 61세입니다. 사실은 그게 엘리트 코스죠. 네. 시의회, 그러니까 기초단체 의원을 한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광역으로 올라가서 또 그 도의원 같은 거죠. 서울시면 시의원이고, 그거를 또 한두 번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기초로 내려와서 단체장을 하고, 네. 뭐 이런 그 전형적인 코스를 갖고 계시는 분이네요. 네. 그리고 무소속은 38년생이 떠나오셨어요. 무소속 이상춘 후보입니다. 75세 남자. 그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이죠. 그게 강원도가 워낙 공기도 맑고 물이 깨끗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예. 그 나이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그 2년 중퇴하셨고요. 예전 KBS 원주 영월방송국 방송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하게 국회의원을 2번이나 출마했었어요. 네, 국회의원 13, 근데 그게 또 14대를 13, 14대야. 14대인데 몇 년도인가요, 그러면? 이게 오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몇 년도죠? 그러면은 13대, 14대? 네. 13대에는 평화민주당으로 나오셨고요. 역사 속의 평화민주당. 예. 이거 새정치 국민의당보다 더 웃겨. 예. 13대 국회의원 출마, 13대 국회의원은 평화민주당으로, 14대는 신정치 개혁당으로 출마하셨다는데. 그것도 뭐야? 그게 이런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 직접적으로 드리긴 그렇지만 네.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네.
총선에 한번 나가셨다가 네. 가산을 탕진해가지고 아,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을 때 벌어진 현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계속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 해야 되겠고. 평화민주당과 신정치개혁당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던 분이고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을 하시질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하고 이제 연관된 활동을 계속 했겠죠. 근데 역시 정치는 또 이제 힘이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돈이 떨어지면 좀 약해지죠. 네. 예. 다음은 올림픽의 고장. 혹은 효석 문화마을에서 매년 한 번씩 매미를 강매하는 동네. 강원도 평창군수 평창군 군수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심재국 전 군의원, 평창군 번영회 회장 출신입니다. 네. 여기가 뭐 57세 남자입니다. 예, 아이템이 많죠. 동계올림픽 뭐 알펜시아 문제도 그렇고 뭐 진부역 알펜시아 간 도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경선도 아주 개판이었죠. 예. 그 난립했죠 후보들이. 현직 군수는 민주당 이성래 군수잖아요. 네. 이분은 그 올림픽 개최지 단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4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 깃발도 휘두르고 막 그랬는데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네. 다행스럽게 벌금이 70만 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성래 후보, 즉 현임 평창군수는 그런 영광도 겪었지만 뭘 좀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조합장 출신이네. 평창군 진부면 2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미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작을 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멋있어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본인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분도 조합장 출신. 네. 어떤 실제로 깃발은 휘두르지만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뭐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그리고 네. 그리고 사실 뭘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 현직 군수들은 예. 그 직업이 아니라 경력에다가 현직 군수라고 써야 되는데 평창 군수 이분은 직업도 평창 군수고 경력에도 현 평창 군수라고 써진. 평창 군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산천어 축제하는 화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수 화천군의 새누리당 후보는 특이한 점이 있네요. 이름이 최문순입니다. 네. 아까 이용이 살짝 보고 이 사람이 왜 화천군수로 나오냐 망발을 터뜨렸던 녹음하기 전에. 화천 부군수 출신이고요. 네. 60세 남자입니다. 예, 출마하려고 이제 명퇴하고 나온 케이스죠. 네. 예. 현직은 민주당 정갑철 군수고요. 모종의 이유로 정갑철 군수가 삼선 도전을 포기했죠. 그렇습니다. 예. 정갑철 군수라고 하면은 이제 이회수 작가한테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일베 쪽에서 욕도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이분이 왜 삼선 도전을 포기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뭐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주공산을 놓칠 수 없으니까 또 새누리당 후보가 막 우르르 나왔는데 네. 화천중학교, 화천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출신인 최문순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천도 역시 저거죠. 군인 도시고 그 군인 도시 말고 유명한 건 산천어 축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괜찮아요? 뭐 맛있어요. 사다 드시지 뭘 거기까지 가가지고. 축제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없고. 네. 제일 잘해요. 국내에서 축제를 제일 잘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축제 같은 건 별로 취향이 안 맞는 네. 산천어를 잡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꾸준히 이제 이 군 단위와 중소도시 시 단위의 의회를 감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쭉 찾으면서 느낀 것은 이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시보다 감사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인구가 적은 특징인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의원들이 아무리 무능해도 듣긴 듣게 되나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는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발 위주의 이제 선거가 돼야 되니까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화천군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정 수입원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락객들이 들어왔을 때 혹은 이곳을 이제 행락지로 만들었을 때의 문제들이 이슈화되는데 화천의 산천어 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화천의 산천어가 이 화천천의 고유 어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래 어종이죠. 다른 어종을 씨를 말리고 있죠. 그래서 원래 어종이 다 죽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이제 그 보 안에서 움직이던 산천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회수가 되나? 물속에 물고기를 어떻게 다 회수를 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 주기를. 그러니까 이게 외래 어종을 안 죽이고 계속해서 많이 방류하고 사람 살려 놓으려고 하면 당연히 시멘트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 관계농업 하시던 분들도 말이 많고
근데 이제 관계농업 하다 말고 이 손님들이 많이 오면 갑자기 이제 장사하는 사람으로 돌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몫 잡으신 분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화천군 내에서는 말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일베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이회수 감성마을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투자가 도와 군 차원에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큰 돈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의구심은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이것을 다 받아줘야 되는 집권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이재원 후보 남자 55세입니다. 현재 군의회 의원이고요. 무슨 또 관광업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은 군대 건너뛰어. 여기서 군대란 군대입니다. 양구군으로 갑니다. 강원도 양구 군수 양구는 안 하면 안 될까요? 기분 나쁜데? 군 생활을 양구에서 하셨나요? 예. 양구군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양구군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이 증명사진 뒤에 막 오라가 풍기는 뭔가 이 면식범 같은 인상을 전창범 후보가 있습니다. 전창범 후보가 현재 군수입니다. 네. 예. 다시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재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답니다. 61세 남자고요. 현 양구 군수고요. 저는 원래 전역하면서 양구 쪽으로는 소변도 안 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조사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하여 이용이 무소속 파온 거만. 그리고 무소속 김대영 후보입니다. 남자 61세. 특이하게 직업을 거의 유일하게 한자로 써놓으신 것 같아요. 직업을 없을 무자 한자로 다른 써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한글로 무직을 써놓는데 이분만 한자로 없을 무 이렇게 쓰셨어요. 성관이가 그걸 또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네요. 그걸. 성관이 투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한 글자도 안 건드린다. 어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네.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양구군청 부군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이었고 양구군청 부군수였는데 부군수를 하다가 2012년 12월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수랑 같이 일을 했다가 그렇죠. 먼저 정년퇴임을 해요. 정년퇴임은 탈당이라고 보기도 뭐하네요. 네. 아니죠. 그럴 때 부군수는 공무원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직을 은퇴를 한 거죠. 그러고 당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고는 무소속으로 나오다니. 네. 그리고 이분은 또 특이한 게 양구군수에 지금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양구군 역도연맹 회장하고 동명이인이에요. 헷갈리겠네 사람들이. 네, 헷갈려요. 예. 역도연맹장. 역도 선수들이 다 찍어주겠다. 그 동네 역도 선수들 다 몰려가가지고. 네, 우리 회장님 막 찍을 수도 있잖아. 역도가 국기인 양구군에서. 참 양구는 참고로 유명한 작가인 이혜인 수녀. 네, 맞습니다. 그분이 양구 출신입니다. 네. 그 양구의 이슈는 이렇습니다. 지난 2006년에 학교법인 양록학원이라는 데를 양구군이 직접 설립했고, 그래서 강원외고를 설립한 설립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 해부터 2010년까지 양록학원에 348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냅니다. 국가로부터. 근데 2011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설립에 출연을 한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라는 지적을 받아서 안행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그동안 줬던 지방교부세 161억 원을 감액키로 했어요. 헐. 좀 토해내라 이거죠. 네, 토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외고에다가 이 서울지법 행정 5부에서 즉 양록학원, 어찌 보면 즉 양구군에 이거를 수련한 강원도 양구군이 7년간 모두 161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결정을 취소해달라.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합니다. 계획대로 토해내라. 네, 예. 그냥 토해라 161억. 인구 2만 명인데 양구군이 전학생 수요 같은 걸 기대하면서 강원외교 설립 과정에 관여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네, 강원 예. 외국어고등학교를. 예. 근데 오히려 교부세를 토해내야 되게 생겼어요. 또 큰일 났죠. 이제 다 빵꾸 나는 거죠. 이제 진짜 망했어요. 예. 망했어요. 도시가 망해요. 진짜 이러면. 큰일이네. 근데 이제 재판부 판결문이 어떠냐면 이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재정 자립도가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196위로 매우 낮은 양구군이 자체 수입 중에 상당 법인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지출해서 지방재정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군수도 도의원 후보도 안 냈죠.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김현섭 도당 부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알면은 누군들 출마를 하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는요. 돈이 없어요, 돈이. 전부예요, 전부. 이걸 내놔라? 반씩 떼어내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돈 없이 이걸 하라는 얘기잖아요. 군수를 돈 없이. 문제는 강원 외고가 일단 날아가게 생겼고요. 그 세주인을 못 찾으면. 외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세주인을 찾는다고 해서 양구군에 계속 강원 외고를 둘 것이냐? 그 재단이, 새 재단이. 그럴 리도 없다. 그게 무슨 뭐 그 민족사관학교 같은 그런 수준도 못 되고. 네. 거기다가 애를 보낼 사람이 있겠는가? 네. 지금 양구군이 법도 안 알아보고 지금 사업했다가 지금 큰 독박을 쓰게 생겼어요. 이미 사실상 쓴 거죠. 네. 어찌 보면 순박한 동네라는 인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가장 추운 철원으로 가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군수 실제로 그 평균 기온은 네. 철원보다 양구가 더 낮아요. 기상청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철원에서 훈련소만 철원으로 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낮에 20도가 넘다가 밤이 되니까 영하 10도 그렇게 넘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철원은 옛날 이름으로는 쇠둘레라고 부르던 곳인데요. 휴전선에 접해 있고. 근데 현재 새누리당 후보는 이현종 철원군 사회복지협회장입니다. 남자 64세 전 철원군 부군수입니다. 예. 현직은 이제 한나라당으로 당선된 정호조 군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최근에 무리를 빚었어요, 이분이. 네. 뭐냐면 경북 성주군의 군수 김한곤하고 똑같이 네. 생일에 간부 공무원들한테 황금 열쇠를 받았거든요. 정부가. 부루마블 했나? 어디든 갈 수 있겠네. 경북 성주군수는 황금 열쇠를 받은 게 문제가 됐는데 네. 이분은 금반지를 받았다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금반지가 아니고 금거북이었어요. 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제 뭐 5돈, 10돈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이게 뭐냐, 이게 누가 준 거냐면 이제 네. 그 고위 공무원들이 무슨 네.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군수한테 이런 걸 선물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패습이죠. 일종의 사실상 뇌물인 거죠, 사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생일 선물도 아니었고 임기 끝나가니까 노고에 보답하라고 준 선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선물을 받자마자 다시 돌려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돌려줄 건 또 뭐야? 예. 근데 까보고 물어보고 돌려주나? 근데 이분은 옛날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기 딸을 네. 특채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과정에 뭐 서류까지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있었고. 이거 중앙 공무원들만 하는 일이 아니군요. 예. 그거 이제 자기 작은 지자체에서 이거 했다가 뭐 알려지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알려지죠, 다. 작으니까 알려지지. 딸이래, 딸. 이러면 뭐. 근데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킨 그 정호조 현직 군수가 네. 후보가 되고 싶어서 네. 이제 경선에 참가를 했는데 네. 그 경선에 참여한 새누리당 후보 셋 중에서 이현종이 33%, 고기영이 30%, 정호조가 30% 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하는 바람에 네. 현직 군수는 떨어졌고 그 이현종이라고 이제 사회복지협회장 하는 그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는 홍광문 후보 남자 58세 호텔 관광을 전공을 했고 철원군 재무과장을 거쳤던 사람이고 신철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그리고 구인호 후보 남자 50세 고대를 나왔고요. 현재 강원도의원이고 17대 대통령 인직 인수위 실무위원 이건 중요하지 않겠다. 17대요? 네. 이명박. 근데 왜 새정치 임근재 후보 남자 49세 한신대를 나왔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수환 남자 67세 간지나는 무직 철원 축협조합장입니다. 그리고 철원 군수를 세봅시다. 20년 전에 지낸 적이 있습니다. 민선 2기 철원 군수입니다.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시기상 최초로 범야권 첫 단일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단일화의 이 후보 합의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일화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여기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합의는 무엇이냐? 내가 지면 무소속은 안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게 맞죠? 네. 여기까지가 기초단체장 후보였습니다. 강원도 무지하게 넓네요. 네. 저희들은 공익광고를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는 강원도 교육감과 오늘의 지방선거 이용 시간을 돌아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XSFM입니다. XSFM 민주시민 캠페인 가능한 한 투표합시다. 근데 나는 투표 당일날 하루 종일 트위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투표 못 할 것 같아. 사전투표 제도가 있잖아요. 5월 30일, 31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마누라랑 제주도에 놀러 갈 건데 우리 동네 시장이랑 구청장을 거기서 뽑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뭘 들은 거야. 이런 제도는 뭐 같냐면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도한 기록이 있다는 선거 5일 전부터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니까 실제 투표 시간이 3배로 늘어난 셈이니 적극 활용합시다. 본 캠페인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심심해서 그냥 광고 없어서 집어넣은 공익 광고를 듣고 돌아오신 바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강원도 편 교육감 그리고 오늘의 선거 이용 시간이 남았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교육감 3명의 후보가 현재까지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예비 후보는 이제 김인회 전 교육위원, 55세 남성입니다. 김선배 전 춘천교대 총장, 62세 남성입니다. 김광래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 예. 54세 남성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가장 이제 위력적인 후보는 아무래도 현직 교육감이겠죠. 현직 교육감은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민병회 현직 그 강원 교육감은 강원대 수학교육과 출신으로 그 교사가 되었다. 수학교육과는 이제 교사직이죠. 네. 예. 수학교사가 됐다가 전교조 관련되어 해직 경험이 있는 해직교사 출신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2대, 3대, 6대 지부장이었고 네. 2002년도에는 4대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전국의 진보 교육감이 꽤 여러 명이 당선이 됐었죠. 그렇죠. 그때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강원도 교육감이었고요.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서 이제 혁신학교를 추진했다면 강원도에서는 이 비슷한 제도를 그 행복 더하기 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학교 혁신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결국 그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네. 진보 계열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교사들한테 자유도를 부여하려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도 수시로 교사가 계속 아이들과 생활해가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 예. 뭐 일제고사 또는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한테는 뭐 창의력을 유발시키는 교육, 뭐 조별 과제 수업 뭐 이런 거를 위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약간 선진형이죠. 서구에서 많이 하니까. 네. 예, 그런 쪽으로 교육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이제 보통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던 이제 뭐 교총 사람들, 교장, 교감 뭐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과거처럼 왜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키고 매번 시험 봐서 성적 매겨야 되고 왜 이런 걸 왜 흐트리려고 하느냐. 그쪽에 반대하는 예비 후보들이 지금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현 교육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를 하겠죠. 네.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저희의 뭐 결론은 뭐 다다익선이다.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원도 교육감까지 지역구 하나에 한 명 뽑는 선거구를 모두 다 봤습니다. 이제 이 자꾸 금주 다 빼. 강원도의 선거 이용 시간입니다. 강원도 선거 이용 군의회, 시의회 의회는 좀 복잡하죠. 그 예, 평소에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하죠. 네. 국가만큼이나 많은 돈을 처리해요. 우리 예상대로 지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그 군의원 후보 한 명 한 명을 아까처럼 다 짚어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선거구 하나에 새누리당 뭐 이런 좀 큰 당은 3명씩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구마다 다른데 뭐 2등까지, 3등까지 뭐 이런 식으로 끊기 때문에 후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짚을 수는 없고 그냥 저희와 밤을 새시는 건 저희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사건들, 그 이번 기수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걸로 하지 마시고 네. 재미있는 걸로 해주세요. 이용은 재밌는 거에 주목했을 겁니다. 재밌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삼척 나선거구에 네. 2012년 8월 16일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삼척 노래주점 가스폭발 사고 기억나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삼척 노래주점 가스폭발 사고에서 그 사고가 났던 노래주점 건물주였던 사람이 김광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삼척 시의회 부의장이었어요. 네. 의회 부의장이 노래주점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노래주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부상을 당하셨는데 다음 날 사망합니다. 그런데 네.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요? 네,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그래가지고 2012년 8월 16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해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때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요. 그런데 이때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대선하고 같이 치러진 삼척 시의원 예. 보궐선거에서 예. 그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 새누리당이 득세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뜻밖의 사람이 당선이 돼요. 무소속의 이광우라는 현 시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분의 현 직책은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쪽 세력에서 드디어 시의회에 진출을 했군요. 예, 물론 네. 이분이 굳이 따지자면 그 현 야권하고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조직은 없으니까 네. 당적을 갖진 못하지만 무소속으로 나와도 되고 또 그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정서가 민주당이랑 간판보다 무소속을 더 선호하는 지역도 있어요. 삼척시 나선거구 새누리당 김한구 후보, 새누리당 윤봉준 후보, 새누리당 김종익 후보, 새누리당 정정순 후보, 새누리당 한동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호 후보, 무소속의 김대호, 김은태, 김남근, 이태진, 김순강, 이광우, 김상찬 후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방금 뒤에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광우 후보가 바로 예. 그렇습니다.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달리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 삼척시장 그렇죠. 예. 선거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핵발전소 유치권이 여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아가서 강원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상황을 중요한 보면. 이슈죠. 그건 예. 전국적으로 중요한 이슈죠. 시의원을 한 명 뽑는데 분명히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치고 올라갔다. 제치고 올라가게 재보궐 해서. 만든 것으로 예. 봐서는, 그리고 전체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 반대가 아직 여론이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춘천 같은 경우는 뭐 따로 후보를 얘기하기보다는 이광준 네. 시장 있잖아요. 춘천시장. 네. 춘천시장이 그 여기 시의회에 들어가가지고 네. 대형마트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막말을 퍼부어가지고 뭐 논란이 됐고. 네. 어떤 막말을 퍼부었습니까? 그게 안 나와요. 뭐라고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그 대신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의원 강모 의원이라는 분이, 예. 이건 그 기사에 나온 겁니다. 강모 의원이 싸가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막말을 해가지고 전국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로부터 여성비하 및 춘천시 전체 공무원을 모독했다면서 싸가지만 가지고는 나와서는 여성 비하까지는 안 갈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싸가지 없어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다 싫어요.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도시락 싸가지 이런 거. 개저질.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건데, 정선도 새누리당 표밭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예. 봐야죠. 정선도 새누리당 표밭인데, 여기가 새누리당 표밭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진보적이에요. 2010년에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보시죠. 정선은 또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정선 같은 데가 굉장히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이고, 네. 과거 한때 탄광이 흥하던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봤던 경험을 추억으로 갖고 있는 동네라서 맞아요. 복지 공약 같은 거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여기 나선거구에 나선거구는 유만성은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새누리당의 전광표, 차주영, 김옥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재철, 전주열 후보, 무소속의 성희직, 박대희, 이형조, 이병옥 후보가 출마해 있습니다. 이 중에 무소속의 성희직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이 특이합니다.
정선 진폐상담소장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5글자로 끊어져가지고 저는 정선진 피해상 담소장 이게 직업 이름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진페이는 나라의 책임이다. 나라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을 뭐 동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열변을 토하는 분이시거든요. 탄광에 밀어넣고.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친정부적이지도 않고 뜻밖의 진보적이면서도 새누리당 텃밭인 그리고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배타성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안 믿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당 사람들을 안 믿는다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철원 같은 경우는 그 철원군 동송읍에 오덕리에 오덕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냥 그 유명한 학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갑이네. 그리고 그 강원도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가장 웃긴 동네는 고성군이에요. 고성군이 왜요? 예, 여기 지방선거가 2010년에 있었죠. 예. 네.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예. 발의한 조례 건수가 2건입니다. 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네요. 총 군의원 수는 7명이고 예. 2012년 말까지 그러니까 2년이 좀 지난 상황이죠. 그는 3년이죠. 2년 반 이상이죠. 근 3년이 지난 상황에서 1인당 발의 조례 건수가 0.29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 놀고 2명만 한 건씩 한 거네. 예, 2할 맞아요. 9푼이면 맞아요. 호타네 호타. 5명은 당시까지 조례 발의한 게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예, 하나도 안 하고 2명만 각자 하나씩 7명 했겠네요. 중에 5명이 놀았어요. 2명이 한 건씩 하고 나머지가 버스 탔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를 쓴 언론이 예. 왜 링크가 안 가? 쓴 언론이 고성금강신문이라는 곳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몇 건을 발의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 뒤로는 예. 최근에 일 하나를 확실히 한 게 이제 언론을 또 예, 탑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거의 안 했는데 예. 최근에 한 일이 언론을 타요. 예. 최근에는 이번에 올해일 겁니다. 예. 상수도 민간 위탁을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수도 민영화인데. 예. 친척 중에 수도업자 하나 만나서 삼계탕 드셨구먼. 예. 그래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안 하기로 마음먹을 것 같으면 정말 안 할 수도 있고 일을 저지르기로 말할 것 같으면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예. 예. 가만히 2년 반 동안 조례 한 건 만들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수도를 민영화해버리고. 네. 예. 그럴 수도 있는. 그게 바로 기초 거시기라는.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황스럽군요. 예. 여기까지 오늘의 선거 이용이었습니다. 이래서 지방선거를 참여해야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선거권자들이 참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내 세금을 내줄 사람을 누군지 알고 뽑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 저희도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말이죠. 예, 저희들은 지금 긴 마무리를 지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으로 넘어갑니다. UMC 프로듀서와 물뚝심송 상인고문 상근 이용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2년 반 동안 조례 2건 했다고. 네, 기사에 그렇게 떴어요. 인간적으로 심하다. 그러니까 저 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XSFM입니다. I, D, W, K